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생산 대수와 인도 대수가 발표됐습니다. 큰 폭의 할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인도는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수요가 생산 대수에 훨씬 못 미치면 테슬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재고 자산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왜 테슬라의 재고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분기 인도량입니다. 회사는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인도 예상을 미스했습니다. 이 4분기에 40만 5천여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거의 44만 대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2만 대의 차량 인도를 예상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22년 마지막 10일 동안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7,500달러의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량을 다 채우진 못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회사가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인도량이 더 감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량의 수요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갈수록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결국 테슬라에게 중요한 건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과 같은 생산시설 확대가 아닙니다. 고객에게 인도되는 인도량이 증가해야 합니다. 3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생산량과 인도량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재고자산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3분기에 2만 2천여 대의 생산량과 인도량의 격차로 이 재고가 증가하였는데 4분기 3만 5천여 대가 더 생산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재고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이 테슬라의 3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재고 자산이 21년 12월 대비 79%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2개월치 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9월에는 무려 3.8개월치의 재고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3분기에는 재고가 증가하는 만큼 매출도 증가했고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매출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테슬라의 수요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까지 겹쳐져 더 많은 재고를 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3분기 103억 달러의 재고 자산은 4분기에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죠. 그럼 재고자산의 증가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재고자산 증가는 필연적으로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불필요한 재고 보관 비용과 인력의 재고자산 관리에 쏟아야 하죠. 특히 자동차는 보관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재고자산을 이동하는 그 순간순간이 비용으로 연결됩니다. 이동이 불가능한 값비싼 재고인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장 가동률을 줄이게 되고 자본 효율성 감소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판매 가격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생산성이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 제품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필요한 재고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이죠. 그럼 판매 가격의 하락은 궁극적으로 기존 재고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이는 매출 총이익률 하락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결국 테슬라의 지금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죠. 재고의 증가는 사실 정해진 미래입니다. 차량 인도량만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재고가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이고 이 생산된 재고가 손익계산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재고자산은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3분기 현금흐름표만 보더라도 재고자산의 증가는 3,300만 달러의 현금 유출을 초래했습니다. 만약 매출 총이익률이 축소되면 이는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줄 거고 지금과 같은 현금흐름표를 기대하긴 힘들 겁니다. 결국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생산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산량과 인도량의 격차가 줄어들고 재고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와야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의 증가 추세는 이제 시작이고 생각보다 올해 테슬라 주가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중국에서의 수요 둔화입니다. 미국 소비재 기업이 글로벌로 통용될 수 있는 건 미국 시장을 장악한 후에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플, 나이키, 스타벅스 등 소비재 기업에서 중상층 수요가 넘치는 중국 시장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의 많은 부분은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었습니다. 상하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중국 전기차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는 비용 축소와 동시에 마진율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이 테슬라는 12월에 상하이 공장에서 5만 6천여 대 미만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하이 공장에서 10만 대 이상을 인도했던 11월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습니다. 이 연간 생산 능력을 약 110만 대로 늘린 최근의 투자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는 테슬라의 이익률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차량의 인도가 지난달보다 44% 줄어들자 차량 가격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이 중요한 건 중국에서 테슬라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아디의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고 경쟁자들도 테슬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22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한 428만 5천여 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점유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지금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도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은 현재 46종에서 2025년 159종으로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테슬라 경쟁사들은 차량 가격이 5만 달러 미만인 중저가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3분기 기준 중저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는 포드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는 최저가가 4만 8천 달러지만 옵션을 포함하면 5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이 테슬라가 중저가 시장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테슬라의 진부한 차량 모델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 대중시장인 모델 3는 거의 6년이 되었으며 S와 X는 21년 초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는 필연적으로 테슬라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요 회복을 통한 인도량의 증가입니다. 이 테슬라는 23년에 전년보다 45% 증가한 190만 대의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과 차량 업데이트가 일정대로 제공되더라도 지금의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를 감안했을 때 계획과 같은 생산 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4분기 테슬라의 40만 5천여 대 인도량은 테슬라의 최대 인도량이고 지금의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한 거다. 현재 상황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AI 기술력, 배터리 기술력 등 감안했을 때 차량 회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로서의 가치 봤을 때 지금 하락은 과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테슬라 주식은 20년에 700% 이상 상승했고 21년에는 50% 상승해서 2년 동안 1200% 이상 상승한 주식입니다. 이 가치는 테슬라가 전기차 탑티어로서의 위치에 대한 밸류에이션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배터리 기술력, 충전시설 등 모든 멀티플이 반영된 가격이었습니다. 공급 대비 수요가 넘쳐 가격 결정력을 자유롭게 가져가고 자동차 업계의 독보적인
수익성을 가져갈 때의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이 주가가 급등한 후 회사가 그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은 테슬라 주식에 올인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테슬라에 대한 투자 논거가 무엇인지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